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그 애플이 WWDC, 그러니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iOS와 함께 AI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고 시리를 통해서 챗GPT의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오픈 AI와 클라우드 AI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AI인데 챗GPT는 시리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 프로를 미국 외에 8개 국가에서 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외됐고 AI를 통해서 자신만의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겐모지도 소개했습니다. 사용자가 말하려는 내용에 적합한 이모티콘이 없는 경우에 AI를 활용해서 직접 제작하는 기능입니다. WWDC가 끝난 바로 그날에는 애플의 주가가 실망감에 하락했지만 그 다음 날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한때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가 아이폰의 그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애플 목표가를 $270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애플의 주가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멜리우스 리서치는 8억 대 이상 아이폰 가운데 40%가 교체 대상이라고 했고 AI를 원하면 쓸모없는 기기들이 대부분이므로 최대 2년간 약 20%의 매출을 늘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EU 집행위는 애플이 그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애플을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기소할 예정이어서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의 첫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디지털 시장법에 의하면 혐의가 확정될 경우 전 세계 하루 평균 매출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데 애플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 엔비디아가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한 뒤 금주 월요일부터는 분할 가격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번스타인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S&P 비중의 15%까지 높아질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BOA는 애플, 테슬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주식 분할 후 주가가 1년 만에 평균 25%가 상승했다고 하면서 역시 엔비디아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10에서 $150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2026년 예산 수익의 36배를 적용해서 산출된 목표가입니다. 애플이 WWDC에서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고 시리를 통해 챗GPT의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일론 머스크는 아이폰의 OS가 오픈 AI와 통합할 경우 회사 내에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안 위반 때문이며 방문객들도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아이폰을 따로 케이스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연례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테슬라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의 $560억 규모의 2018년 보상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월 델라웨어주 법원이 이를 무효화했지만 테슬라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보상안을 다시 승인했습니다. 머스크는 투표 결과 발표 후 무대에 올라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2018년 성과 보상안은 머스크가 성과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총 3억 300만 주의 스톡옵션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스톡옵션의 규모는 $560억 현재 가치는 $480억. 우리 돈으로 약 66조 원입니다. 머스크 보상안에 대한 찬성은 72%였고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는 건에 대한 찬성은 63%입니다. 향후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캐시우드는 테슬라에 대해서 5년 후 15배의 주가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JP모건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15로 낮추면서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번스타인도 테슬라의 목표가를 $120로 제시해서 추가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머스크는 옵티머스의 가치가 $25조 그리고 FSD의 가치가 $5조 이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에 따라서 모델 3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모델 3 생산이 샹하이 공장에서 이루어져 유럽으로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확한 가격 인상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그 오픈 AI와 그 샘 울트먼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원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영리 추구를 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XAI가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진 만큼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 취하를 결정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아마존이 그 통신업체 브리오와 함께 남미 7개 국가에서 공동으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존은 그 스타링크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카이퍼라고 이름 붙여진 이 프로젝트에 의하면 아마존은 2025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맙에 대해 FDA의 외부 자문위원들이 월요일에 투표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지지했습니다. 도나네맙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제거하는 데 효과는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지만 결국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윈도우 리콜 기능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리콜은 검색과 음성 기록을 추적한 뒤 사용자의 과거 기록 탐색을 돕는 기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시험판으로 검증을 한 후에 정식판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웹 광고 반독점 혐의 약식 판결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9월에 반독점 소송전에 돌입합니다. 파라마운트의 지주회사인 내셔널 어뮤즈먼트가 파라마운트의 매각 관련해 스카이댄스와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내셔널 어뮤즈먼트는 레드스톤이 대주주인데 레드스톤은 스카이댄스의 파라마운트 인수 관련 수정된 제안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GM의 이사회는 6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GM은 지난 11월에도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전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이번 달에 종료됩니다. GM은 내연기관차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전기차 판매 및 생산량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20만 대에서 30만 대 판매를 예상했는데 이제는 20만 대에서 25만 대 판매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를 유지해서 7개월 연속 동결인데 이는 충분히 예상된 결과입니다. 지난번 FOMC에서는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모드스트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기에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로 표현이 완화되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관심이 집중된 점도표는 금년 1회 금리 인하, 내년 4회 금리 인하입니다. 지난번 점도표에서는 금년 3회 금리 인하였고 이번 FOMC 이전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금년 2회 금리 인하였는데 결과는 좀 더 매파적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8명의 위원들이 2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중간값을 채택함에 따라서 금년 1회 금리 인하로 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진전을 보였지만 2%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기에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고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천천히 냉각되며 고용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금리를 인하한다면 현 상황이 무산될 수 있다면서 최대 고용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FOMC 바로 전에 발표된 CPI가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위원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는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비 3.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상을 밑돈 수치이고 4월 상승률 대비 0.1% 둔화된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비 3.4%로 역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특히 연준이 중요시하는 근원 CPI의 월간 상승률은 0.2%에 그쳤는데 이건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2.0% 하락한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3.6% 떨어졌습니다. 주거지 가격은 전월 대비 0.4% 오르며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을 상쇄했습니다. CPI가 발표되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채로 수요일장을 시작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5월 미국의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비 0.2% 하락했습니다. 4월에는 전월비 0.5% 상승했지만 5월에는 하락 반전한 데 이어서 컨센서스였던 0.1% 상승도 밑돌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5월 근원 PPI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전월비와 동일해졌다는 것입니다. 컨센서스는 0.2% 상승이었지만 이걸 밑돌았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날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보합에 머무르는 데 이어서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마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차 잠잠해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4% 하락해서 6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 컨센서스였던 보합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수입 물가의 하락은 PPI의 하락과 함께 향후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라는 그 징후입니다. EU는 지난 9월부터 중국 정부의 보조금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0%인데 최대 37%의 추가 관세가 내달 7일부터 부과됩니다. 인상된 관세는 조사 협조 여부와 제조업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균 추가 관세는 21%입니다. 그렇지만 그 EU의 그 추가 관세 발표 이후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EU의 추가 관세가 바이든 정부에 비하면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한 바 있지만 EU의 그 추가 관세는 최대 38%입니다. 특히 그 중국의 그 대표 전기차 기업인 BYD의 추가 관세는 17.4%에 불과해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볼보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전기차 모델인 ES30과 ES90의 생산을 벨기에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일부 모델은 그 영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그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EU의 그 관세 인상에 따른 대응입니다. 튀르키예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 관세를 40% 추가 인상할 예정입니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10개월 내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13,000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컨센서스인 22만 5천 건도 웃돌았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2만 건으로 직전주보다 3만 건이 늘었습니다. 물가와 고용이 모두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닛 옐린 재무장관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노동시장은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하다면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촉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뜨거운 노동시장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AI 칩에 대한 접근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GAA와 HBM의 접근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GAA는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이 대상이며 HBM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상입니다. 이번 주에 열린 530억 달러 규모의 3년물 국채 입찰의 응찰률이 2.43배로 수요가 부진했는데 특히 그 미국 내 수요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390억 달러 규모의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의 수요는 양호했습니다. 응찰률이 2.6배로 6개월 평균치인 2.5배보다 높았는데 미국 내 수요는 부진했지만 해외 수요가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30년물 국채 입찰의 응찰률도 2.49배로 양호한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6개월 평균 응찰률은 2.41배인데 이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3년물, 10년물과 마찬가지로 해외 수요가 견조했습니다. 수요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입찰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게 책정됐고 이로 인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습니다. 뉴욕연은 1년 기대인플레가 3.2%로 전월비 둔화돼서 미국인들의 내년 인플레 전망이 개선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3.3%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기와 장기 기대 인플레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3년 기대 인플레는 전월과 동일했고 5년 기대 인플레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하락했고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6월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는 65.6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 예상치 72.1보다 낮은 수치고
전월의 69.1보다 하락한 수치입니다.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한편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3%로 전월과 같았고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1%로 직전월의 3.0%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아이오와 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CPI가 아주 좋은 수치라면서도 연준이 향후 몇 달 더 물가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FOMC 당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회의에서 나온 느낌은 약간의 안도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레타 메스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낮아진 5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은 소식이었지만 연준은 그것이 좀 더 길게 지속되는지를 보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5월에 금 매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민은행이 18개월째 금을 대량 매입했다는 건 금 가격을 장기간 지지했다는 것인데 이제 이 요인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 매입을 중단하면 금값의 추가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전역에 조기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서 냉방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천연가스가 주중에 크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특히 때이른 폭염이 지구촌을 덮치면서 올해 여름이 1850년 이후 175년 만에 최악의 더위가 올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밀, 옥수수 등 농산물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 글로벌 기업들과 경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FOMC 회의가 다소 매파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모두 둔화되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의 증가에서도 보듯이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 CME 페드워치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65%에서 70%로 상승했습니다. 모두 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